안녕하세요. 72살 박영구입니다. 평생을 형제처럼 지낸 친구와 한 집 식구가 됐다가 피 한 방울 때문에 모든 게 흔들린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최철로는 20살 무렵 공사판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먼지 풀풀 나는 현장에서 시멘트 포대를 함께 나르다가 허리 펴고 앉아 막걸리 한 사발 나눠 마신 날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날 이후로 30, 40, 50을 넘길 때까지 큰일 작은 일을 함께 겪었습니다. 부모 장례식장에서도 서로 상주처럼 서 있었습니다. 영구야, 너 아니었으면 나 벌써 길바닥에 나앉았지. 최철로는 술만 들어가면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저도 웃으면서 받았습니다. 별소리를 다 한다. 나도 최철로 없었으면 사람 구실 못했지. 말은 이렇게 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도 최철로는 친구라기보다는 동생 같았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었고, 기쁜 일이 생겨도 가장 먼저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와 최철로는 어느새 머리가 하얗게 새어갔습니다. 현장 일을 접고 집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며 우리도 이제 늙었구나 하고 웃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날들 사이로 서로의 자식 이야기가 자주 오갔습니다. 민수는 회사 잘 다니지? 야근이 많아서 그렇지. 그래도 한 직장 오래 다니는 게 어디냐? 우리 진경이도 시집 보내야 하는데 말이다. 나이 너무 먹기 전에. 이런 대화를 몇 년이고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밥상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는 평소보다 말수가 더 줄어든 얼굴이었습니다. 밥은 거의 손도 대지 않았고 젓가락을 쥔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러냐? 회사에서 무슨 일 있냐? 그게 아니고요. 저 결혼하려고 합니다. 머릿속이 잠깐 하얘졌습니다. 기쁜 말인데도 바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어느 집 딸이냐? 민수는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이름을 꺼냈습니다. 아버지도 아시는 분입니다. 최철로 아저씨 딸 진경이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숟가락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민수 얼굴을 한번 부엌 쪽에서 이 말을 듣고 놀란 표정으로 서 있는 아내의 얼굴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 진경이랑. 입에서는 짧은 말만 나왔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젊은 시절 진경이 어린이집 앞에서 뛰어놀던 모습, 초등학교 교복 입고 인사하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저는 민수보다 진경을 더 오래 봐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바로 최철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철로야, 나다. 왜 이렇게 일찍 전화했냐? 또 술 한잔 하자고. 민수가 말이야.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기 너머에서 최철로의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아, 그 얘기구나. 진경이한테 들었다. 민수 참 별 수 없는 놈이다. 하필 우리 집 문단속을 못하고 들어와서는. 최철로는 장난스러운 말투였지만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떨림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놀람과 기쁨 그리고 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는 소리였습니다. 며칠 뒤 두 집은 한 식당에 모였습니다. 오래된 한정식집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나무 냄새와 된장국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진경은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는 그 옆에서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영구 형, 우리가 진짜 사돈이 되는구나. 최철로가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습니다. 철로야, 우리 이렇게까지 인연이 되네. 앞으로 자주 봐야겠다. 저는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술잔이 몇 번이나 부딪혔습니다. 상 위에는 갈비찜과 전, 각종 나물이 가득했습니다. 아내들끼리도 웃으며 아이들 이야기, 집안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최철로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구 형, 이제 진짜 한 핏줄이다. 우리 손자, 손녀들 생각하면 더 오래 살아야겠다. 우리 피가 얼마나 센지 앞으로 보면 안다니까. 최철로는 피라는 말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피가 뭐가 그리 중요하냐? 같이 사는 게 중요하지. 입으로는 이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가시 같은 것이 살짝 걸렸습니다. 최철로는 예전부터 피와 혈통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를 말들 속에 최철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느낌을 저는 가끔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날만큼은 깊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수와 진경이 밝은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웃음 뒤로 제가 살아온 세월이 함께 겹쳐 보였습니다. 결혼식 날 하객들로 예식장이 가득 찼습니다. 흰 드레스를 입은 진경과 정장을 입은 민수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사회자가 이름을 부르고 축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영구 형, 울지 마라. 신랑 아버지가 저렇게 훌쩍이면 뭐가 되냐? 최철로가 옆에서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저는 눈가를 손등으로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누가 울어? 바람이 들어온 거지. 사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와 최철로가 젊은 날에 상상만 했던 그림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두 집안이 진짜 하나가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찍은 사진을 휴대폰으로 넘겨보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민수와 진경은 웃고 있었고 양옆에서 저와 최철로가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식구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에는 앞으로 피 한 방울 때문에 모든 것이 뒤집힐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오래 기다린 소원이 이루어졌다고만 믿었습니다. 손자가 태어난 날은 지금도 또렷합니다. 산부인과 복도에 서서 저는 손에 땀이 날 정도로 종이컵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민수는 출산실 문 앞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버지, 저 잘할 수 있겠죠? 민수 목소리가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저는 일부러 크게 웃어 보였습니다. 뭘 잘하고 못하고가 어딨냐. 낳고 나면 다 알아서 굴러가는 거다. 나도 그랬어. 제 말이 끝나자마자 간호사가 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아버님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아기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가 순간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깊게 숙였다가 고개를 들고 웃었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처음 본 손자는 아주 작았습니다. 주먹을 꼭 쥐고 눈을 감은 채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영구 형, 봐라. 눈매가 딱 우리 진경이 어렸을 때랑 똑같다니까. 언제 왔는지 최철로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숨이 조금 찬 얼굴이었지만 입가에는 넓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런가 아직은 다 똑같지. 저는 대답하면서도 유리창에 붙은 제 얼굴이 조금 더 앞으로 움직이는 걸 느꼈습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 유리창에 김이 서릴까봐 한 번 숨을 고르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다, 코는 우리 쪽이네. 이 튀어나온 데 봐라. 우리 집 남자들 코 아니면 이 모양 안 나온다. 최철로는 손가락으로 유리창을 가리키며 계속 떠들었습니다. 말끝마다 우리 피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역시 피는 못 속여. 우리 집 피가 세다니까. 간호사가 잠깐 나와서 아기 상태를 설명해주고 돌아간 뒤에도 최철로는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 건강하게만 크면 됐지 뭐. 그렇게 말했지만 제 귓가에는 우리 집 피라는 말만 남았습니다. 며칠 뒤 산후조리원에 들렀을 때도 분위기는 비슷했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전 냄새와 로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진경은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고 민수는 아기 침대를 지키듯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외손자 왔나. 최철로가 먼저 들어가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 들어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진경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오셨어요. 진경 얼굴은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기 침대를 바라볼 때만큼은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진경아, 고생 많았다. 저는 진경 손등을 살짝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지는 않았지만 힘이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최철로가 아기 침대 앞으로 성큼 다가갔습니다. 이거 봐라. 귀 모양이 완전 우리 집안 귀잖아. 영구 형, 너도 인정하지? 이 귓불 두툼한 거, 이거 우리 집 특징이야. 최철로는 혼자 신이 나서 손자의 귀, 눈, 코, 입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뒤에서 서 있었습니다. 진경은 침대에서 몸을 살짝 일으키려다가 다시 힘이 빠진 듯 베개에 몸을 기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아직 산모가 회복 중이라서요. 조금만 조용히.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철로는 손을 내리며 웃었습니다. 그래, 그래. 알았다. 근데 진짜 피는 못 속이네. 이게 우리 피지, 안 그래? 최철로 시선이 제 쪽으로 왔습니다. 저는 억지로라도 표정을 풀어야겠다는 생각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 피든 뭐든 건강하게만 크면 됐지.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 귀에는 자꾸 우리 피만 남았습니다. 저는 슬쩍 진경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진경 입술이 아주 약간 굳어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산후조리원 복도에 나와 커피 자판기 앞에 서 있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컵을 들고 제 옆에 섰습니다. 여보, 아까 철로 씨 말투 좀 심하지 않았어? 아내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주변을 신경 쓰는 눈치였습니다. 뭐 원래 저렇지. 피하는 거 이제 하루 이틀이냐? 저는 일부러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래야 제가 불편하다는 마음을 못 들킬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진경이 얼굴 봤어? 그 말 나올 때마다 표정이 딱 굳어지던데. 아내 말에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떠올려 보니 산부인과 유리창 앞에서도 그랬고 방 안에서도 그랬습니다. 우리 피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진경 눈빛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몸도 힘든데 그냥 신경 쓰여서 그럴 거야. 저는 이렇게 말하며 종이컵에 입을 댔습니다. 커피는 이미 많이 식어 있었습니다. 손자가 100일을 맞을 즈음 집에서 작은 상을 차렸습니다. 흰 백설기와 과일, 미역국을 올려놓고 가족끼리만 모였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아기 매트가 깔려 있었고 손자는 그 위에서 엉덩이를 들썩이며 몸을 뒤집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야, 힘 좀 봐라. 이건 완전 우리 집 남자들 힘인데? 최철로는 또다시 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술잔이 두어 잔 들어가자 말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영구 형, 피라는 게 말이지 아무 데서나 섞이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한 집안이 된 것도 다 인연이고 피 섞일만 하니까 섞인 거지. 저는 술잔을 입에 대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야, 좀 살살해라. 애들도 다 듣겠다. 제가 웃으며 말하자 민수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경은 손자의 옷을 고쳐 입히는 척하면서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손자의 작은 손이 진경 옷깃을 잡고 흔들렸지만 진경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손님들을 보내고 나니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 부부는 방에 들어가 손자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불을 줄이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나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아?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뭐가? 일부러 되물었지만 제 목소리도 조금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피가 어떻고 저떻고 그런 소리 자꾸 들으면 난 좀 그렇더라. 민수도 눈치 보던데. 아내 말이 끝나고도 한동안 저희 둘은 말이 없었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철로가 원래 그러니까. 그냥 습관 같은 거지. 결국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안쪽에서는 작은 돌멩이 하나가 자꾸만 굴러다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돌멩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말들이 나중에 우리 집안을 뒤흔들 계기가 될 줄은요. 돌을 앞둔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집에 양가 어른들이 다 모였습니다. 상 위에는 잡채와 갈비찜, 김치전이 한가득 올라가 있었습니다. 손자는 거실 매트 위에서 옹알이를 하며 장난감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야, 이제 돌잔치 준비해야지.
최철로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돌상은 어디서 할까? 요새는 스튜디오 같은 데서 사진도 찍고 영상도 남기고 그러더라.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요즘 애들 하는 대로 해야지. 우리가 뭐 알겠냐? 그때 친척 한 명이 웃으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은 돌잔치 전에 유전자 검사도 한다더라. 농담처럼 너 내 자식 맞지? 하고요. 예능에서도 많이 나오던데. 다들 피식 웃고 넘기려는 순간 최철로 눈이 번쩍했습니다. 야, 그거 재밌겠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 영구 형, 어때? 말이 너무 빨리 나왔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고 있다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아니, 그런 걸 뭘 굳이. 입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농담으로 흘려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최철로는 이미 신이 나 있었습니다. 에이, 왜? 요새 다 한다는데. 우리 손자가 우리 핏줄이라는 거 종이에 딱 찍어서 확인해 놓으면 얼마나 든든하냐. 최철로는 우리라는 말을 힘주어 말했습니다. 민수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장인어른, 그런 것까진 굳이 안 해도. 진경은 말없이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을 치는 소리가 조금 더 크게 들렸습니다. 야, 민수야. 너는 자신 없냐? 자신 있으면 검사 한번 돌리는 게 뭐가 문제야?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말끝은 날카로웠습니다. 분위기가 살짝 얼어붙었습니다. 아내가 눈짓으로 저를 한번 보았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야, 말을 똑바로 해라. 애들 앞에서 무슨 자신이냐? 그냥 요즘 유행이라니까 하는 소리지. 그러면서도 제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민수 얼굴이 굳어 있었고 진경 입술이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장난감을 입에 넣고 있었습니다. 나도 같이 할게. 우리 다 같이 하는 거야. 민수, 진경, 손자 이렇게 3명. 그래야 말이 안 나오지. 어차피 아무 일 없을 거잖아. 최철로는 이미 결정을 내려버린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대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괜찮겠지 하는 생각과 굳이 왜라는 마음이 머릿속에서 부딪혔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려고 진경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따라 들어갔고 저는 거실에서 손자와 장난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부엌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경아, 아까는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어머니, 괜찮아요. 진경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았습니다. 설거지하는 물소리와 함께 작은 숨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장인어른이 원래 저러시잖아요. 저 괜찮아요. 말은 괜찮다고 했지만 중간중간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일부러 거실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괜히 들어갔다가 더 어색해질까봐 장난감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조금 뒤 진경이 눈가를 살짝 붉힌 얼굴로 거실에 나왔습니다. 웃으려 애쓰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님, 설거지 다 했습니다. 과일 조금 더 깎아올까요? 됐어. 진경아, 내가 뭘 그렇게 다 하니? 들어가서 쉬어라.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진경은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도 그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손님들이 다 돌아간 후 아내가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나는 저런 농담이 제일 싫어. 자신 있냐는 말은 왜 하는 거야? 그 말이 농담 같아? 아내 목소리는 힘이 빠져 있었지만 그 안에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철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 술이 좀 들어가니까 입이 더 거칠어진 거고. 저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제 입에서도 괜찮다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자리에 누웠는데도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뒤척이다가 결국 방을 나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안방 불은 꺼져 있었지만 다른 방 문 아래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방에는 민수와 진경, 손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조용한 집안에서 아주 작은 훌쩍임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진경인지 민수인지 누구의 소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문틀에 기대선 채 한참 동안 그 소리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검사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입안에서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날 식탁 위에 올라왔던 유전자 검사 이야기는 농담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늦게서야 깨달았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러 간 날 아침, 하늘은 이상하게도 너무 맑았습니다. 병원 건물 유리창에 햇빛이 번쩍거려 눈이 시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접수창고 앞 의자에 앉아 손가락으로 대기표를 계속 접었다 폈다 했습니다. 민수는 제 옆에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진경은 맞은편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가만히 포개고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올린 손이 하얗게 굳어 보였습니다. 아버님, 많이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진경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마스크 위로 드러난 눈가에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번거롭긴 뭐가 번거로워. 그냥 한번 해보는 거지. 괜히 마음에 걸리면 더 안 좋잖니. 입으로는 이렇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도 생각보다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최철로가 병원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허리를 곧게 세운 채 일부러 큰 걸음으로 걸어왔습니다. 야, 영구 형. 다 모였네. 자, 빨리 끝내고 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최철로는 일부러 밝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이미 결과를 받아든 사람처럼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간호사가 나와 설명을 했습니다. 침과 혈액을 조금 채취하는 간단한 검사라고 했습니다. 민수부터 들어가고 진경, 손자 순서대로 진행됐습니다. 저는 대기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문이 닫힐 때마다 제 귀에는 작은 철컥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우리 집 마음도 잠그는 것 같았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최철로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형, 신경 쓸 거 없어. 이거 그냥 재밌는 이벤트라고 생각해. 나중에 손자 크면 우리 그때 검사도 했다 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하면 되잖아. 말은 장난처럼 들렸지만 재미라는 말과 검사라는 말이 한 문장에 같이 있는 게 저는 영 어색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손자는 카시트에서 숨소리만 잔잔하게 내뱉으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진경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진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오늘은 조금 쉬고 싶습니다. 손자 제가 볼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방에 들어가서 쉬어라. 몸이 먼저다. 진경은 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은 이상하게 말수가 적었습니다. 아내가 미역국과 생선을 내왔지만 젓가락은 많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며칠 뒤에 나온다고 했지? 제가 물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다음 주 중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 뭐 건강검진 비슷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자. 제가 말하자 아내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봐. 마음 편해? 아내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밥을 한 숟가락 떠 입에 넣었습니다. 밥알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집안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 웃음소리도 어쩐지 가볍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눌러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여보, 나는 먼저 들어가 있을게. 아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그때 문 너머에서 낮은 말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민수와 진경 목소리였습니다. 미안해, 진경아. 나 때문인 것 같아서. 민수 씨 잘못 아니에요. 나도 예전부터 조금 무서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조용한 대화였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무서운 생각이라니. 그냥 가끔요. 내가 진짜 누구 딸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요. 아버지 말, 예전에 들은 이야기 그런 게 자꾸 떠올라서.
진경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문 앞까지 걸어갔다가 결국 손잡이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애는 우리 애야. 그거 하나만은 확실하니까. 그거 하나만 믿고 버티자. 민수 말이 들렸습니다. 진경이 훌쩍이는 소리도 작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뒤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조금 빨리 뛰고 있었습니다. 방금 들은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가 진짜 누구 딸인지 모르겠다. 진경이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쉽게 흘려보내지 못했습니다. 최철로가 늘 피를 강조하던 이유가 어쩌면 다른 데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끝까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괜한 상상은 말자. 일이 커진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을수록 진경의 떨리는 목소리가 더 선명해졌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 동안 우리 집 공기는 그렇게 굳어 있었습니다. 말은 줄었고 눈빛만 오갔습니다. 누구도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간 날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햇빛 한 줄기 안 들어오는 회색빛이었는데 제 마음도 딱 그 색깔이었습니다. 저는 대기실 의자 끝에 앉아서 두 손을 깍지 끼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민수는 제 옆에서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진경은 마스크 위로 눈만 내놓은 채 손자 유모차를 밀고 있었습니다. 손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유모차 안에서 손가락을 빨고 있었습니다. 박영구 보호자분, 최철로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간호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수와 진경을 한 번씩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작게 숨을 들이켰고 진경은 눈을 감았다 뜨며 유모차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진료실 안에는 의사가 앉아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류 봉투가 두세 개 놓여 있었습니다. 의사는 안경을 고쳐 쓰고 우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사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런데 담담한 그 목소리가 오히려 더 무겁게 들렸습니다. 먼저 아이와 아버지 쪽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민수의 어깨가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일치율이 충분히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몇 가지 수치에 변수가 있어서요. 한 번 더 정밀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귀에는 한 번 더 검사를 해라는 말만 크게 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이가 제 아들 자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최철로가 먼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단번에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여러 요소를 함께 보셔야 하고 이번 결과만으로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요. 반복 검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의사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최철로가 웃음인지 비웃음인지 모를 소리를 냈습니다. 아니, 일치율이 충분히 높다면서요. 근데 또 애매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진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스크 안쪽에서 입술을 꽉 깨문 것 같은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의사 책상만 보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의사 쪽으로 몸을 조금 숙였습니다. 선생님, 쉽게 말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건지, 그냥 다시 한번 확인하자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의사는 한숨을 아주 작게 내쉬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문제 있다, 없다를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재검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비슷한 사례들도 있고 해서요. 그 말은 조심스러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철로 귀에는 다르게 들린 모양이었습니다. 에이, 나 참.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게 애매합니까? 정확하게 해줘야죠. 누가 누구 자식인지 똑바로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철로 목소리가 진료실 안을 꽉 채웠습니다.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경은 그 자리에서 몸을 약간 앞으로 숙였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희 아이가 이상이 있다는 건가요? 진경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 건강에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어디까지나 가계관계에 대한 유전자 검사의 정확도 문제입니다. 아이는 아주 건강합니다. 아이 건강에는 문제 없다. 그 말이 귀에 들어오자 저는 그제야 아주 조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말이 다시 우리를 붙잡았습니다. 원하신다면 다른 기관에서 한 번 더 검사를 진행해 보셔도 됩니다. 여러 곳 결과를 함께 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의사가 그렇게 덧붙이자 최철로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그래요? 다른 데서 다시 하면 더 정확하게 나옵니까? 검사 방식이나 분석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최철로가 이 일을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게 뻔했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복도로 나왔을 때 최철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영구 형, 들었지? 애매하다잖아.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 확실히 해야지. 민수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선생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아이 건강에는 문제 없다고. 굳이 더? 나는 내 말 안 끝났다. 민수야, 너는 떳떳하면 더 확실히 해두는 게 좋지 않나? 나중에 누구 입에서 무슨 소리 나올지 모르는 세상이다. 민수 눈에 억울함이 스쳤습니다. 입을 열까 말까 망설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말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야, 일단 집에 가서 천천히 얘기하자. 오늘은 다들 마음이 예민하잖아. 의사 말로는 아이 건강엔 문제 없다잖아. 제가 그렇게 말하자 최철로가 저를 쳐다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영구 형, 형은 참 마음이 너무 좋다니까. 좋게만 생각하려고 해. 근데 이런 건 좋게만 볼 일이 아니야. 피가 걸린 문제잖아. 또다시 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단어가 공중에서 둔탁하게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오니 회색 하늘에서 가랑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산을 펴면서 민수와 진경을 뒤돌아보았습니다. 손자는 유모차 안에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와이퍼가 앞 유리를 오르내리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도착해서 차에서 내릴 때 진경이 갑자기 제 쪽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진경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가 미안하냐? 내가 뭘 잘못했어? 진경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냥 다 제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을 더 해줘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부족하긴 뭐가 부족해. 다 같이 겪어보는 거지. 너무 마음 쓰지 마라. 저는 겨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제 마음을 다 따라오지 못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서 병원에서 받은 설명서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어려운 용어들이 많았지만 한 줄 한 줄 짚어가며 읽었습니다. 정밀 검사, 추가 검사, 이런 단어들이 눈에 박혔습니다. 그 종이를 내려놓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일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검사라는 말이 던져진 순간부터 우리 밥상 위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이 조금 전 병원 복도에서 더 크게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결과를 듣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밥상 위에 국과 반찬이 올라와 있어도 젓가락 움직임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퇴근 후에도 말수가 줄었고 진경은 손자 방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식사를 막 마치고 설거지를 치우려는데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최철로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한번 내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구 형, 밥 먹었냐? 목소리만 들어도 술이 조금 들어간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응, 이제 막 먹고 치우려고 한다. 나 지금 애들 엄마랑 얘기하다가 전화한 거야. 우리 이렇게 애매하게 넘어가면 안 되겠단 결론을 내렸어.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창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뭔 소리냐? 다시 검사하자. 이번에는 내가 아는 병원으로 가자.
거기 유전자 검사 잘하는 의사 있거든. 민수, 진경, 손자 셋 다 다시 검사하고 아예 말이 안 나오게 딱 결과를 받아두자고. 말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최철로는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철로야, 의사 말로는 아이 건강에는 문제 없다고 했잖아. 한 번 검사도 했는데 뭘 또. 제가 말을 이으려는데 최철로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형은 왜 이렇게 낙천적이냐? 세상 그렇게 만만한 거 아니다. 피 문제는 확실히 해둬야 한다니까. 이건 감정이 아니라 사실 확인이야. 나중에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둘이 떳떳해지려면 그래야지. 떳떳하다는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떳떳하지 않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거실에서 아내가 설거지를 하다 말고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저는 일부러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건데? 제가 짧게 묻자 최철로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민수랑 진경, 손자 3명은 기본이고 혹시 말 나올까봐 걱정되면 우리 쪽도 같이 하자. 나랑 진경이 이렇게. 어차피 문제 없을 거잖아. 오래 끌 일 아니다. 딱 깔끔하게 하고 다시 술이나 마시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편이 쿡 하고 찔렸습니다. 며칠 전 밤에 들었던 진경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진짜 누구 딸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전화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 좋다. 검사하자.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철로가 반가운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역시 영구형이야. 그래야지. 이왕 하는 거 확실하게 하자고. 근데 조건이 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도 놀랄 정도로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건? 무슨 조건? 민수, 진경, 손자 셋만 검사하는 거 안 된다. 너랑 진경이도 같이 해. 우리 집만 들여다보는 검사는 안 한다. 전화기 너머로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짧은 정적 동안 심장이 두세 번 세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야, 영구형. 나를 뭘로 보고 그러냐? 내가 내 딸 못 믿어서 그랬겠냐? 그냥 민수 쪽에서 혹시라도 말 나올까봐 미리 차단하려고 그런 건데. 알지. 나도 민수 믿어. 근데 내 말대로라면 이건 감정이 아니라 사실 확인 아니냐? 그러면 양쪽 다 하는 게 맞지. 한쪽만 열어보면 언젠가 또 말 나온다. 제 말이 끝나자 최철로가 낮게 웃었습니다. 형도 참 알았다. 뭐 나라고 피검사 무서운 줄 아냐. 하자면 하지. 나랑 진경이, 민수, 손자. 이렇게 4명. 됐지? 그래. 그게 맞다. 전화를 끊고 나자 손에 땀이 잔뜩 배어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철로 씨가 뭐래? 다시 검사하자고 한다. 자기 아는 병원에서. 그래서 나도 조건을 걸었다. 조건? 민수, 진경, 손자만 검사하는 거 아니고 철로랑 진경이도 같이 하자는 거다. 우리 집만 뒤집어 보면 언젠가 또 말 나올 거니까. 아내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한쪽만 겨누는 검사는 처음부터 틀린 거야. 그날 밤 저는 방에 들어가 민수와 진경에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방 안에는 손자 낮잠 재우느라 쓰던 작은 스탠드 불만 켜져 있었습니다. 민수야, 진경아. 철로가 재검사하자고 한다. 이번에는 철로랑 진경이도 같이 하는 걸로 내가 얘기했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또요? 한 번 했으면 됐지, 뭐가 그렇게 해. 진경이 민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민수 씨, 아버님도 힘드실 거예요. 그냥 한 번 더 합시다. 저도 확실하게 알고 싶은 게 있어서요. 진경 눈빛에는 두려움과 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좀 더 단단했으면 이런 일 안 만들 수도 있었는데. 제 말에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죄송합니까?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끝까지 가보죠.
그날 밤 저는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말을 한 게 잘한 일일까? 아니면 괜한 불씨를 더 키운 걸까? 하지만 이미 말은 나갔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다음 검사 날짜는 금방 정해졌습니다. 캘린더에 표시된 그 날짜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두 번째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 아침, 저는 괜히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문 밖으로 어둑한 빛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직 아침 일찍이었습니다. 다시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대고 누워 있으려다가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한 컵 따라 마시면서 달력에 동그라미 쳐둔 오늘 날짜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 동그라미가 유난히 진하게 보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민수와 진경, 손자는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진경은 손자를 안고 있었고 민수는 옆에 서서 유모차를 잡고 있었습니다. 최철로와 최철로 아내도 곧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확실하게 끝내고 갑시다. 최철로가 말했습니다. 입은 웃는 것 같았지만 눈빛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우리는 진료실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전에 왔을 때와 비슷한 복도였습니다. 하얀 벽, 차가운 바닥, 의자에 앉은 사람들. 그런데 같은 곳인데도 오늘은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박영구 보호자, 최철로 보호자 들어오세요. 간호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먼저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진료실 안에는 지난번과 같은 의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봉투 몇 개와 인쇄된 종이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검사 결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떨리는 손이 보이지 않게 손가락을 꼭 붙였습니다. 먼저 박민수 씨와 아이의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종이를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정밀 검사 결과 친자관계 일치율은 99.9%로 친자관계로 보시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어깨가 먼저 내려앉았습니다. 옆에서 민수가 아주 작게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중얼거리자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 부분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전 검사에서 애매하게 보였던 값들은 이번 검사에서 보정된 수치들입니다. 민수는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훔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목이 뜨거워졌습니다. 됐어. 내가 뭘 했어? 괜히 걱정할 필요 없다 그랬잖아. 제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정말로 일이 여기서 끝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의사 표정이 완전히 편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다른 서류를 한 장 꺼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의뢰하셨던 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진료실 안 공기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최철로 씨와 최진경 씨의 친자관계 검사 결과입니다. 의사가 종이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친자관계 일치율이 친부녀로 보기에는 현저히 낮게 나왔습니다. 통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친자관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귀에는 잠깐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머리가 바로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먼저 움직인 것은 진경이었습니다. 진경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마스크 속에서 입이 아주 조금 벌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진경이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차분히 같은 말을 한 번 더 반복했습니다. 검사 결과상 최철로 씨와 최진경 씨는 법적으로 가족 관계를 맺고 계시지만 유전적 친부녀 관계는 아닌 것으로 나옵니다. 이번에는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수 눈에도 충격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제 옆에서 최철로가 의자를 움찔하고 밀치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내가 이 애를 몇 년을 키웠는데 지금 와서 친딸이 아니라고. 목소리가 진료실을 꽉 채웠습니다.
의사는 당황한 얼굴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저희는 검사 결과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오류 가능성을 말씀하신다면 다른 기관에서 다시 검사를. 다시 검사. 또 하라고? 이게 장난입니까? 최철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진경은 의자에 앉은 채 몸을 웅크렸습니다. 손자가 놀라서 작은 소리를 내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민수와 손자 결과가 맞다고 확인됐고, 다른 한쪽에서는 40년 넘게 입에 달고 살던 내 딸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혹시 출생 신고 과정에서 다른 일이 있으셨는지 예전 기록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유전자 수치만 근거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진경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빛이 허공을 떠다니다가 바닥을 향해 떨어졌습니다. 그럼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말이 다 진짜였던 건가요? 진경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뭐? 최철로가 고개를 획 돌리며 물었습니다. 진경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 친구분들이 술 마시고 한 말 제가 들었어요. 그 집 애가 진짜 딸이냐고 그때 어머니 울던 것도 기억나고요. 진경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마스크가 금방 젖어들었습니다. 진료실 안 공기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든 만큼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손을 무릎에서 떼기도 어려웠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이만 듣겠습니다. 제가 겨우 말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힘드시겠지만 차분히 상의해 보시고 필요하시면 상담을 다시 요청해 주세요. 진료실 문을 나와 복도에 섰을 때 세상이 약간 기울어져 보였습니다. 제 발밑이 조금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복도 끝 창가 쪽으로 걸어가며 저는 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민수와 진경, 최철로와 그 아내가 뒤에서 따라 나왔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최철로가 제 어깨를 거칠게 잡았습니다. 영구 형, 이거 무슨 장난이지? 이 애가 내 딸이 아니라니. 그럼 내 인생은 뭐였는데? 최철로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화와 허탈함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철로야, 지금 여기서 소리 질러봤자 뭐가 달라지겠냐? 일단 나가서. 제 말에 최철로는 손을 툭 떼어냈습니다. 됐어. 형은 형 자식 문제 아니라니까 마음 편하지. 우리 집은 지금 집안이 뒤집혔다고. 그 말이 제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방금 전까지 민수와 손자를 의심하던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 말을 그대로 삼키지 못했습니다. 철로야.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모두가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누구 집이 뒤집혔고 누구 집은 안 뒤집혔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우리도 몇 주 동안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살았다. 민수랑 진경이 아이까지 다 흔들렸어.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도 숨이 찼습니다. 이제는 분명해졌다. 민수는 아이 아버지 맞고 아이는 우리 손자 맞다. 이건 종이로도 사람 말로도 다 확인된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애들한테 피 운운하는 말 2번 다시 하지 마라. 제 말에 민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진경도 눈물을 훔치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최철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획 돌려 다른 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친딸이 아니라는 말을 들은 최철로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가족도 상처를 잔뜩 받은 상태였습니다. 복도 창가에 잠시 서서 저는 바깥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래로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우리 4사람 마음 안에서는 핏줄이 완전히 뒤집힌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손자를 둘러싼 의심은 끝났고 대신 40년 우정과 친구 집안의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 피가 누구에게로 이어졌는지가 아니라 이 뒤집힌 마음을 어떻게 맞닥뜨릴 것인지가 문제였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날 저녁,
집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손자는 낮잠이 길어졌는지 방 안에서 작은 숨소리만 내고 있었고, 민수와 진경은 말없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국을 덮이다가 불만 끄고 제 눈치를 보며 나왔습니다. 여보, 그냥 오늘은 밥 안 차려도 될 것 같아.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밥상 위에 앉아 수저를 들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한숨을 아주 작게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일어나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최철로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잿빛이었고 눈가에는 피곤이 잔뜩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영구 형, 잠깐만 얘기하자. 목소리는 낮았지만 안으로 밀고 들어오려는 기세였습니다. 저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들어와. 거실로 들어온 최철로는 민수와 진경을 한번 훑어보고 소파 맞은편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안방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은 다들 잊자. 최철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별 의미 없는 검사였다고 치자. 기록도 다 없애버리고 그냥 예전처럼 지내자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뭔가가 끓어올랐습니다. 민수 얼굴이 굳어졌고 진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철로야.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고 단단하게 나갔습니다. 잊자고. 뭘 잊어? 몇 주 동안 우리 집안이 어떻게 살았는지 너도 알지 않냐? 최철로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에는 피로와 초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도 미안하다. 근데 형, 내 입장도 좀 생각해봐라. 내가 저 애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남의 딸이라고 하잖냐? 그럼 내가 그동안 뭐가 되는 거냐고. 알지. 내 마음 모르는 거 아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 이해한다고 해서 내가 우리 애들한테 했던 말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자신이냐, 피 확인해보자. 그렇게 몇 번을 찔렀는지 기억 안 나냐? 민수가 고개를 조금 떨궜습니다. 진경 손이 무릎 위에서 꼭 움켜쥐어졌습니다. 오늘 결과 나왔을 때 민수는 겨우 숨 돌렸다. 손자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 아이에게도 언젠가는 얘기해줘야 할 날이 오겠지. 너는 우리 집을 몇 주 동안 의심 속에 세워놨다. 그건 사실이다. 최철로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형, 우리 서로 상처된 말은 그냥 흘려보내고, 흘려보낼 수 있는 말이 있고 없는 말이 있다. 제가 말했습니다. 피가 어떻든 간에 나는 민수가 내 아들이고 손자가 내 손자라는 걸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 그게 내 기준이었다. 근데 너는 의심을 입 밖으로 꺼냈다. 종이에 찍힌 숫자를 믿겠다면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도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철로야, 나는 오늘 확실히 알았다. 우리 가족은 지켜야 할 사람들이고 우정은 필요하면 내려놓을 수도 있는 거라는 걸. 그 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젊은 날 공사판에서 함께 일하던 모습, 술 마시며 서로 등을 두드리던 기억들이 순식간에 떠올랐습니다. 그럼 형은 나랑 여기서 끝내자는 소리냐? 최철로 눈이 흔들렸습니다. 우정까지 끊자는 거냐고. 오늘처럼은 못 본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민수랑 진경이 손자 앞에서 다시 피 얘기하고 검사가 어쩌고 하는 모습. 나는 더 못 본다. 우리 집 문 안에서는 적어도 그런 말은 없어야 한다. 그 선은 지켜야 한다. 최철로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알겠다. 형이 그런다면 나도 더 붙들고 늘어지진 않겠다. 다만 나도 내 나름대로 지옥을 걷고 있다는 것만 알아줘라. 그 말은 오랜 세월 같이 지낸 친구의 마지막 체면 같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아주 조금 끄덕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 안에는 다시 고요만 남았습니다. 한참 동안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털썩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아버지. 민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습니다.
얼굴을 들어보니 민수 눈가가 붉었습니다. 진경은 옆에서 손자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단단했으면 너희 둘이 이런 꼴 안 봐도 됐을 거다. 괜히 검사니 뭐니 여기까지 끌고 온 것 같아서. 민수가 재빨리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죄송합니까? 오히려 오늘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 아직도 고개 못 들고 살았을 겁니다. 민수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단했습니다. 장인어른이 뭐라 하시든 저는 진경이랑 아이 지키고 싶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그 말 대신 해주신 것 같아서 진짜 고맙습니다. 진경도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저도 감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 자리를 잘 모르고 살았는데 오늘은 그래도 여기 있어도 된다고 허락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 앞에 섰습니다. 민수야, 진경아. 저는 손을 뻗어 두 사람 어깨에 각각 올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어른들이 뭘 잘못했건 너희 둘이 선택해서 만든 이 집은 내 집이다. 이 아이는 내 손자고. 그때 손자가 제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제 셔츠 깃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와서 그 작은 손을 살짝 잡아주었습니다. 봐라, 이 녀석이 나한테 붙어 있잖냐. 이게 무슨 피 검사보다 확실한 증거다. 농담처럼 말했지만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민수와 진경도 웃음 섞인 울음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손자를 안고 가까운 공원까지 잠깐 나갔습니다. 바람이 조금 차가웠지만 아이는 제 품에서 따뜻한 체온을 전해줬습니다. 벤치에 앉아 놀이터 쪽을 바라보니 민수와 진경이 뒤늦게 따라 나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감기 듭니다. 얼른 들어가시죠.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손자 이마에 입을 한번 대고 아이를 진경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어두운 하늘 아래 공원 가로등 불이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가끔 그 불빛을 보며 저 혼자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릴 것 같습니다. 피는 종이 몇 장으로 갈라질지 몰라도 같이 울고 웃으며 산 시간은 그렇게 쉽게 안 끊기더라. 끊어야 한다면 피보다 사람을 의심한 마음부터 끊어야 하는 거구나. 그날 이후로 우리 집 문턱은 조금 더 조용해졌습니다. 대신 집안에서 나는 웃음과 아이 울음소리는 예전보다 더 또렷해졌습니다. 저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늦은 나이에 지켜야 할 건 피 섞인 인연이 아니라 내 앞에서 숨쉬고 있는 이 작은 가족이라는 것이요.